1665년 1월 27일 서울에서 태어난 견미리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가수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2003년 드라마 대장금에서 악녀 최씨 역을 맡아 한국 연예계의 재능, 아름다움,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 삼국시대 견훤왕의 후손인 황강연왕가에서 태어난 견미리는 자신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고난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갈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사랑과 결혼 생활의 상처까지 그녀의 삶은 투쟁과 희생으로 점철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그녀는 인상적인 예술적 유산을 남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견미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남편 이홍헌의 주가 조작 및 불법 사업 의혹과 관련된 논란과 여론의 비난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와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2009년 견미리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FCBT와 일부의 주가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9억 원 상당의 5만 5천 주를 매수하여 4,500억 9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당시 연예계 4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 투자자일 뿐이며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스캔들은 그녀의 윤리의식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 이홍헌이 2011년과 2016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후자는 2018년에 징역 4년과 2,00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견미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녀,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사기꾼 딸이라는 오명을 얻은 이다인과 이유비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23년 이다인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의 결혼을 발표한 후 가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싸움을 좋아했던 이승기의 많은 팬들은 그가 사기 가족과 결혼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등졌습니다. 사생활을 밝히기 위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견미리는 2023년 2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터뷰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90억 원대 6층 저택이 30년간 배우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지은 것이지 불법적인 사업 활동으로 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해명은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아이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의미의 헬리콥터 엄마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대중의 존경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실수로 아이들이 공격받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올케이팝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악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견미리의 연기 인생은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실패와 눈물겨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1983년 서울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후 1985년 TV 시리즈 조선왕조 500년 풍란에서 첫 배역을 맡으며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이 배역은 작았지만 연기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 고전적인 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2003년 대장금에서 야심차고 무자비한 악당 최씨 역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관객들을 사로잡아 견미리를 그 시대의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배역으로 그녀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녀의 경력에서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견미리는 2006년 주몽, 2007년 이산, 그리고 2007년 황금신부, SBS 연기대상, 여우주연상 수상 등 약 50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09년 거북이 달리다,
2023년 판도라, 낙원 아래 등 연극과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영희 활동 외에도 2009년 트로트 앨범 행복한 여자들을 발매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지만 본격적인 음악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다재다능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채널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재능 있는 감독, 배우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그 덕분에 프로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견미리의 커리어는 좌절과 고난 없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7년 그녀가 주인공 유연주의 어머니 역을 맡은 변혁의 사랑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허약한 각본과 깊이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고, 견미리의 역할은 이야기를 살릴 만큼 무게감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실패로 그녀는 전문적인 실망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연예계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던 경력 초기였습니다. 연예계에서 가족 배경이 없는 젊은 여배우로서 그녀는 종종 역할을 거부당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오디션에 떨어진 후 차 안에서 울면서 자신이 정말 연기에 적합한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그녀를 단련시켜 1988년 AMB 연기대상, 2008년 제42회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수상 등의 상을 거머쥐게 했습니다. 견미리가 항상 갈망해온 것은 명예나 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예술 및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희극에서 잔혹함, 비극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 최대여 역을 맡은 것은 이러한 야망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녀는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복합적인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국내 시청률 57%, 아시아 전역의 인기를 기록한 이 드라마의 성공은 그녀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이정표입니다. 또한 그녀는 젊은 세대, 특히 배우로 활동하는 두 딸 이유비와 이다인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유비는 국가의 서로, 이다인은 화랑으로 두 사람 모두 인기 배우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업적입니다. 이는 그녀가 아이들을 사랑과 지지 속에서 키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견미리는 자선 활동과 사업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2013년 화장품 브랜드 견미리팩트의 모델로 활동하며 론칭 3개월 만에 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가 불법 사업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그녀는 뮤추얼 펀드를 통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등 자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가족의 사비라는 비난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다른 업적은 많은 배우들이 압박에 굴복해 그만두는 힘든 업계에서도 오랜 경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6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판도라, 낙원 아래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요청을 받으며 그녀의 재능과 인내심이 세월의 시련을 견뎌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성취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에 충실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견미리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과 슬픔, 그리고 상처가 뒤섞인 그녀의 삶에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87년 배우 이명규와의 첫 결혼은 열정적이었지만 짧고 굵은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유비와 이다인이라는 두 딸이 있었지만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은 빠르게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1993년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견미리는 아시안 위키와의 인터뷰에서 이혼이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촉망받는 커리어를 쌓는 동안 어린 두 딸을 홀로 키워야 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실패감이었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이유비와 이다인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 슬픔을 만회하려 애썼고 두 아이가 성장하여 커리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98년 견미리는 사업가 이홍헌과 재혼하여 안정감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이기백을 낳았고 이홍헌은 이전 결혼에서 낳은 두 딸을 법적으로 입양하여 유비와 다인이 씨 성을 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홍헌이 견미리의 사업을 지원하며 끈끈한 가정을 꾸렸기에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홍헌의 사업 활동을 둘러싼 논란, 특히 주가 조작 의혹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견미리는 KBI 줌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실수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때 마음이 아팠고, 때로는 그의 사업 활동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실수 때문에 대중의 심판을 받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과 이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라고 믿으며 이홍헌을 곁을 지켰습니다. 견미리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사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한국 연예계 전체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견미리가 2025년 겨울 서울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족이 짧은 성명을 통해 발표했으며 그녀의 활동 기간 동안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 매체부터 인스타그램, X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들은 애도를 표하며 대장금과 주몽에서 그녀의 연기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X에 게시된 한 팬의 글에는 견미리는 제 어린 시절의 최씨였고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재능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큰 슬픔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견미리의 장례식은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동료, 친구, 팬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장금에서 함께 출연했던 이영,